안녕하세요. 보험심사관리사 2회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함유입니다. 2회차 강의의 주제는요,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의 목표는요,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를 우리가 강의 목표로 잡았고요.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구성을 이해하고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기관 및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운영 주체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 일부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장, 모든 국민이 다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특징이 단일보험자 제도예요. 전 국민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내가 가입하기 싫어요 해서 못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지 지역보험이냐 직장보험이냐 그것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급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항목을 우리는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분담 구조가 공단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 급여 항목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 진찰료, 약제비, 이런 검사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입원을 했을 때는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 영상의학 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급여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하게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국민 건강 증진과 그리고 그 공단이 정부가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모든 사람들이 내 돈이 덜 나가면 막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외래와 입원이 다른데 일단 입원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진료 시는 본인 부담률이 기본 원칙은 보험 적용 항목이라도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본인 부담률을 약 20% 정도로 본인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약 20%라고 했느냐, 정확하게 20%, 25%, 30%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경감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20%의 본인 부담률을 이제 입원을 했을 때는 부담하게 되는데요. 경감은 15세 이하 아동은 5% 정도가 경감이 되고요. 2세 미만은 면제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도 10% 경감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또 중증 환자, 우리가 암이랑 이런 중증 질환자들은 중증 환자,
경감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취약계층도 굉장히 많은 경감이 있습니다. 물론 차상이나 뭐 상위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러프하게 약 20%의 본인 부담률이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는 약간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종별 차등이 있는데요. 종별이라 하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그러니까 그 병원 규모에 따라서 종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의원은 본인 부담률이 약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요일이 되겠습니다. 동일 진료라도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서 이런 본인 부담률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현재는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바로 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고 진단서를 가지고 그 상급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부담률의 차등이 있음을 한번 염두에 보시고요.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시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에 대한 책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승인하는 그런 항목이라 한다면 비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가 아닌 항목을 비급여라고 하겠죠. 정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우리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액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기는 하지만 고가이고 또 특정 조건에서만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에 한해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거는 급여긴 급여지만 전액은 본인이 부담해라. 그런 거에서 비급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선택진료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일부, 그리고 특정 검진 항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입원은 20%고 본인 부담이 다르다 했잖아요. 외래는 뭐 30부터 60까지 있는데 종별에 따라서 그거가 적용이 되지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되는 항목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100% 부담하며 병원마다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면 비급여 주사를 맞는다 하면 어떤 의원에서는 뭐 10만 원을 받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병원은 20만 원을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급여 항목을 얼마에 받는지 그런 표도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비급여 항목을 내가 꼭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근처 병원마다 가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많게는 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요즘 도수치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수치료도 어떤 병원은 1회당 10만 원씩 받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20만 원씩 받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도수치료를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막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전부 오롯이 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비급여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병원은 비급여가 어떤 항목이 있고 그 비급여의 그 가격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실 때도 꼭 이 항목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100%입니다 라는 거를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비급여 항목이 도수치료가 있다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력 교정술. 그러니까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 뭐 스마트 라식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은 시력 교정술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건 왜 다른가? 그때는 이게 비급여 항목이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용 목적도 아주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죠.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용, 시력 교정술, 도수치료,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는 하나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병원마다 차이가 나지 않고 본인이 그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었지만 100% 내가 내야 한다라는 것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미용 목적의 이런 시술들이나 주사 이런 것들은 100% 본인이 하지만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것 이런 것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의 비교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전액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비급여는요, 미적용이 되겠죠. 본인 부담률이 100%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내가 100%를 다 내야 된다. 그러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이거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2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3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만큼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20만 원을 받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비급여인 거예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상급병 진료에 우리가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보통은 6인실이 건강보험 그 다인실 적용이 되는 그거라면 예를 들어 그런 건데 이제 2번 같으면은 20% 왜 이제 2번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비급여는 그건 아니죠. 적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런 항목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치료 이런 것들은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서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책정된 요금을 지불을 하는 게 비급여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이 있어요. 우리는 보험심사 관리사잖아요. 그래서 보험심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기관이 공공기관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주요 기관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관리나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거를 공단으로 넘기면 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비급여 항목도 조사하고 진료비 통계도 분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와 심사를 하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트라이앵글로 보시면 이제 가운데 환자가 있고요. 의료기관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심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부담률을 받은 걸로는 모자라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100%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적정성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과잉이 있는지 아니면 허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곳이 심평원인 거예요.
그래서 심평원에서 그런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단으로 넘기면 공단에서는 그 결과대로 지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 적용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험심사관리사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손보험을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급여 항목 일부 실손보험은 급여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계산서랑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꼭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그것들을 또 판단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진료비 계산서를 잘 보시면. 그러면 급여 항목은 당연히 본인 부담을 한 금액은 전체를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도 1세대부터 현재 4세대 실손까지 나왔는데, 그 실손보험에 따라서 다 주느냐, 뭐 비급여 같으면 50%만 주느냐, 40%만 주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의 일부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심사관리사가 꼭 건강보험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 아닌 실손보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암 진단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적성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상품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심사관리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확인하게 될 자료가 진료비 영수증인데, 진료비 영수증 확인하는 법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되고 있고, 그 항목마다 비급여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비급여를 받았구나. 아니면 또 그 옆에는 또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또 항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서 이런 항목에서 이 사람은 비급여를 받았구나. 그러면 대충 이분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미용 목적인데 이거 비급여로 나와야 될 게 급여로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 항목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나중에 사례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 그런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수치료, 시력교정술, 감기진료, 미백치아 치료, 백내장, 고급 렌즈 삽입. 어떤 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걸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정답은요? 네, 감기 진료가 급여 항목이겠죠. 아주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저희가 진료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 항목,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을 때 첫 번째가 도수치료였어요. 도수치료는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항목에 대한 진료비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건강보험 항목, 급여 항목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시력교정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라식, 라섹, 스마일 라섹, 계속 이름만 바뀌면서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는 라식만 있을 때는 라식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라섹이 있고요. 렌즈를 삽입하는 게 라섹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섹도 이제 너무나 이제 일반화되니까 이제는 스마일 라식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기계로 약간의 기술만 달리 했을 때 이제 또 이름이 스마일 라식으로 스마일 라섹, 스마일 라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그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고급 이런 수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를 확인하시고 받으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백 치아, 이건 미용 목적이잖아요. 뭐 약간의 이가 색깔이, 치아 색깔이 조금 하얗지 않다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급여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고 비급여 항목인데, 그런 항목들은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백치아, 치과의 가장 대표적인 비급여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비급여 항목이겠죠. 그리고 백내장 같으면 사실은 백내장은 급여 항목이에요. 그런데 백내장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백내장 고급 렌즈 삽입, 렌즈 삽입도 급여 항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고급 렌즈 삽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고급을 쓰냐, 뭐 일반적인 렌즈를 쓰냐, 그게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겠다,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교정을 잘 해보겠다, 뭐 그런데 그 가격이 높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 치료를 받는 데도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아니면 원무과에서 사전에 고지를 해줘요. 이거는 원래는 이거 뭐 30만 원 건강보험 적용해서 30만 원인데 더 좋은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이거는 뭐 150만 원입니다. 뭐 200만 원입니다.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좋은 거, 내가 빨리 시력이 교정이 되고 조금 더 좋다 하니 나는 보험도 가지고 있고 실손보험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나는 이걸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고급 렌즈 삽입은 실손보험에서도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실손보험의 비급여에 보장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약관이나 증권을 통해서. 근데 나는 비급여는 내가 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청구를 했더니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적정성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약관이랑 증권 확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험심사 관리사로 일을 한다 하면 반대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일하고 있는 보험회사 그 보험 약관이나 보험 상품마다 이제 약관과 증권이 다른데 보장하고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평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심사관리사가 아니고 일반인 입장에서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때도 내가 보험 들고 있는 그 보험 증권, 약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는 이거는 보험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먼저 확인하시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증권 파악이에요. 증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몇 퍼센트인지, 그게 항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보험심사관리사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확인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